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참 좋은 날이죠. 그리고 웃음이 있는 날, 아름다운 날입니다. 이런 날에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고 싶고 무언가를 하고 싶은 날이 되겠죠. 이렇게 무언가를 하고 싶고 무언가를 가고 싶고 무언가를 활동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흥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최근에 학교에서 진로 흥미 검사를 하셨을 텐데 이런 흥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성, 나의 에너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제 흥미란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특정 대상의 사물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려는 어떤 감정적, 심리적 태도를 우리는 흥미라고 합니다. 흥미는 내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행동을 하는데 어떤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아주 중요한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오늘 학교 올 때 흥미가 없다, 학교 갈 재미가 없다 그러면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오고 싶지 않잖아요. 오늘 또 내가 학교에 가면 누구하고 친구하고 뭐 하겠다 그러면 내가 뭐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흥미는 바로 여러분들의 어떤 호기심이나 마음을 끄는 아주 자발적, 능동적 어떤 탐색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동적 탐색적 활동이 여러분의 특성이고 여러분의 정서적 어떤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이다 그 말은 내가 지금 어떻다라는 걸 내가 컨디션이 좋고 그 다음에 내가 부정적이고 하기 싫다 그러면 컨디션이 낮고 이런 어떤 겁니다. 근데 컨디션이라는 것이다라는 것, 좋다 나쁘다는 신체적인 부분들이 많이 된다면 흥미는 그것을 컨디션을 일으키게 하는 동력, 이게 이제 흥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의 내적 상태에서 내가 스스로 외부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연결해 주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의 내적을 힘을 생기게 해서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흥미는 바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긍정적인 그 다음에 부정적인 어떤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는 바로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뭔 직업을 갖고 싶다, 진로를 하고 싶다 이런 진로를 선택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이 구체적인 어떤 실천적 행동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래 사회는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하고 행복되는 삶을 살아가서 자아를 실천해 나가는 게 바로 진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기를 실현해 나가는 그 원동력은 능력도 있겠지만 또 여러분의 적성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더 중요한 어떤 거예요? 에너지를 자원에 해당되는 게 바로 흥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흥미를 잘 알아야 내가 어떤 욕구가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고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 검사는 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내적 어떤 상태나 방향성이 어느 분야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고 어디에 구체적이고 어느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가를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의 진로 계획이나 상담, 그 다음에 여러분의 활동적 실천, 또 학교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학습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 검사는 제작됐다. 자, 여러분의 흥미를 알게 되면 여러분의 어떤 진로에 대한 방향성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게 나올 거고 공부에 어느 지향점을 가지고 있을 거고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을 알고 거기에 맞는 적절하게 대답한다면 여러분의 상태를 최대한 올릴 수 있겠죠. 그런 목적으로 제작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검사의 내용과 특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흥미는 우리가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흥미는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상급 학교에 뭐 할 거냐? 진학할 거냐? 어느 부분에 진학할 거냐? 이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가 이걸 진학해서 내가 어떤 직업, 어떤 특성을 가질 거냐? 그래서 진로,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이 두 가지를 하도록 했어요. 여러분의 진학에 관련된 어떤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어떤 가고자 하는 진로적, 더 멀리 가는 성향들은 어떻게 돼 있는 건가, 이 부분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쿠더식의 어떤 흥미와 그 다음 홀랜드식의 흥미, 이 두 가지를 하고자 하는 게 이 검사의 전체적인 내용과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학에 관련된 것은 인문계열, 여러분의 보편적 인간의 어떤 보편적 가치를 탐구하는 계열이죠. 철학이나 신학가에 어떤 관심이 있느냐. 또 어문계열, 우리는 세계에 지금은 다 글로벌하게 여러분들 영어를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언어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계의 문화를 이런 다루는 게 어문계열이겠죠. 그 다음 방송, 홍보계열, 요새 여러분들이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이 있는 매스메디어라든지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계열들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돈을 벌고 적극적으로 경영을 하는 경상계열, 어떤 그 내적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쟁하고 무역하고 주고받는 이런 경상계열. 또 이제 모든 사람 앞에는 법 앞에 평등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합치해서 그런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법률적인 이런 부분들을 하는 법정계열. 또 우리는 국가는 하나의 어떤 국민에게 서비스를 해줄 수 있게 위한 어떤 그런 행정 조직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공부하는 행정계열. 그래서 조직이나 인사 재무 관리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중앙정부나 그 다음 지방 정부의 어떤 공무원으로서 조직 관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계열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예요? 여러분 지금 학교 현장 있죠? 바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같이 의사소통하는 뭐예요? 교사를 양성하고 앞으로 교사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있다 그런 사범계열. 그 다음 저같이 상담을 하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같이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적 역할을 하는 인간 존중과 배려가 기본 정신인 어떤 사회복지와 상담계열. 그 다음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제 뭐예요? 주로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정보통신이 잘 발달해서 그렇죠. 그래서 어떤 디지털, 전자, 전기 쪽에 해당되는 정보통신계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학의 가장 기본적 원리, 자연의 어떤 기본 원리와 법칙, 우주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자연과학계열. 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지구의 어떤 온난화 문제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농수산 계열. 그 다음에 이제 아프고 그 다음에 돌봄을 최선으로 하는 어떤 간호보건 계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고귀한 생명을 다루고 생명과학자로서 그 다음에 좋은 약을 개발하고 고치고 이런 것들의 의학 계열. 그 다음에 요새는 잘 만드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그 다음에 아름답게 만들 거냐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필요한 디자인 계열. 그 다음에 21세기는 웰빙 시대에 우리가 마음만 건강한 게 아니라 몸과 신체가 조화로울 이루기 위한 어떤 체육 계열. 또한 마지막으로 뭐예요? 우리의 예술적,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감성을 품고가는 예능 계열. 이런 계열로 여러분들의 그러한 뭐예요? 진로의 어떤 방향성, 에너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도록 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의 진로 탐색 유행, 어떤 나의 방향성 전체적인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냐. 그 다음 탐구형, 내가 어떤 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하려고 하고 있고, 꾸준히 탐구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는 이런 탐구형이냐, 아니면 사람을 중심으로서 창의적이고 심미적인 일에 활동하는 예술형이냐,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대인관계에 있어서 역할을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사회형이냐, 아니면 그 사람을 설득하고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설득형이냐, 아니면 주어진 부분에 있어서의 뭐 하려고 하는 논리적으로 책에 틀에 박힌 일들을 중화하는 어떤 간섭형이냐, 이런 것들은 진로의 큰 범위의 유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유형을 여러분들의 측정해서 여러분의 대학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전체적인 그 대학에서 어느 영역의 일들을 앞으로 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좋은 그 다음에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런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 우리가 이제 진로 탐색을 이제 해 갔을 때
흥미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뭐 할 때 아까쯤에 6가지의 그 유형을 봤을 때 그 6가지의 유형에 있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로 탐색 그 유형에서는 1등과 2등이 뭐 해야 돼요? 같이 가져야 돼요. 자, 예를 들면 1등이 설득형이 나왔다 그러면 2등은 간섭형이나 바로 위에인 사회형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사회형이. 자, 이게 어떤 일관성이 있느냐 이것들이고 그 다음 1등과 2등이 점수가 10점 정도의 차이가 났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일관성과 차별성이 있으면 진로에 대한 정체성이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셔서 자, 해석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사를 해석하는 데는 크게 검사의 3가지의 점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정상, 분포,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점수에 해당되는 T점수 40과 60, 이 백분위 점수가 16에서 84에 해당되는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흥미는 여러분의 보통이라는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 이쪽의 에너지는 어떻다라는 거,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은 뭐냐면 지금의 에너지가 떨어져 있고 동기가 없고 모든 일에 하는 데 있어서 귀찮고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자신의 동기,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한 심리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뭐 해야 돼요? 에너지를 더 늘려서 보완을 해야 되고 이쪽에 있을수록 이제 나의 에너지가 지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능동적이고 그렇죠? 이쪽은 소극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능동적 자극적으로 해줘야 그 적극적으로 가지 않겠냐. 그 힘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점수에 여기다 넣기 위해서는 뭘까요? 여러분이 맞는 언점수입니다. 흥미에도 다 뭐가 있을까요? 정답이 있습니다. 아, 이것이 어떻다. 어느 정도 맞았느냐의 점수예요. 그러면 그 엄점수에 따라서 뭐 할 수 있어? 백분위 점수로 변환해 놨어요. 자, 백분위 점수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맞아 있는 어떤 상대적 어떤 이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백분위 점수가 75%다 그러면 나보다 못하는 아이가 100명 중에서 몇 명 있다? 75명이 있다라는 소리고 74명, 정확히 말하면 74명이 있다는 소리고 나보다 더 잘하는 아이가 몇 명 있다라는 소리일까요? 24명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75번째에 해당된다는 소리예요. 내가 본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내가 그러니까 위로는 내가 25번째에 해당되고 나보다 못하는 아이가 74명이 있다라는 소리를 의미를 하고 있다. 백분위는. 그래서 내가 어느 지점에 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표준 점수는 뭔 말일까요? 원점수를 바꿔서 비교 가능하도록 해놨어요. 예를 들면 백분위에 40%가 나오고 80%가 나왔다 그러면 이 40%보다 80%가 2배 잘했다라고는 할 수 없지요. 그 이유가 뭐냐면 40%나 80%나 같은 영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표준 점수에는 표준 점수가 20점 맞고 40점 맞았다 그러면 이 사람보다 이게 2배 더 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옆에 있는 친구하고 비교하려면 뭘 가지고 비교해야 돼? 이 표준 점수를 가지고 비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표준 점수와 그 다음에 백분위를 봤을 때 표준 점수를 가지고 내가 여기에 영역에 섰겠냐. 표준 점수 40과 60은 뭐라고? 보통이고 표준 점수가 60 이상이 됐을 때 나의 에너지가 나타나고 그쪽으로 능동적이다라는 이걸 이해하시고 표준 점수가 40 이하일 때는 소극적으로 에너지가 떨어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 부분만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흥미에서 이 계열이 나와 있는데 이 학생같이 백분위가 90이다. 그 다음에 이 백분위가 90이다 그러면 몇 퍼센트 이상이야? 86% 이상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60% 이상이라는 거지. 이렇게 이 백분위가 이렇게 86% 이상일 때는 이 에너지가 내가 지금 인문사회 계열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야. 무조건 1등이 나왔는데도 여기 백분율이 몇 퍼센트밖에 안 나와서 76%나 뭐 50%나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건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소리야. 그쪽에 조금 내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86% 이상도 된다면 나는 인문 계열이 좋아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나 60이나 30이나 이렇게 낮은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77은 이제
조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런 국어나 영어나 이걸 통해서 내가 이쪽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내가 교사라든지 이런 쪽을 하겠구나. 인문이나 영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쪽에 교수나 교사의 어떤 이런 성향들을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예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32냐 34나 이런 것들은 대단히 어떤 거예요? 점수들이 낮지요. 이것들은 이제 이쪽에 에너지가 없다는 소리예요. 이 90이니까 에너지는 있는데 무엇보다는 인문사회계보다는 에너지가 좀 적구나. 이게 이 친구는 무엇에 대한 관심도 있다. 자연적인 어떤 농학이나 축상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좀 있구나. 그런 나의 에너지도 있구나. 그러나 이 본질적인, 그래서 농수산이면서도 철학적 그런 에너지, 그다음에 인문 계열의 에너지, 삶에 대한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해석하다. 그래서 몇 점? 백분율은 86%가 얼마나 있는가 이걸 좀 봐라. 그리고 그 중에서 1등과 2등의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가 봐라. 그래서 1등과 2등의 점수 차이가 뭐 하지 않으면 이렇게 90과 그 다음에 90과 똑같이 나왔다라면 90과 90이 똑같이 나왔다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는 어떻게 하냐, 정확히 내가 어디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인문 계열과 농수산 계열을 좀 더 집중적으로 자료를 보고 그 다음에 뭐를 해서 경험을 해서 간접적 경험을 해서 나는 어느 쪽이 더 좋은가를 자기를 한번 보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1등과 2등이 한 5점에서 10점 정도 차이가 나야, 그 다음에 10점 정도 차이가 나야 내가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랜드 부분. 호랜드는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그 다음에 사회형, 설득형, 간섭형을 하는데, 만약에 예술형이 1등이 나왔다 그러면 2등은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탐구형이 나오거나 사회형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친구같이 예술형이 1등이 나왔는데 98으로 1등이 나왔는데 설득형이 몇 나왔어요? 사회형하고 탐구형이 안 나오고 설득형이 2등 나왔어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쪽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립이 안 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앞에 것과 이렇게 비교해 본다라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를 먼저 탐색하는 자기 이해의 시간을 좀 갖는 거. 그래서 Who are you? 나는 누구인가? Who is 나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좀 한번 돌아보고 이걸 나에게 물어보는 셀프 토크를 하신다라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자 하구나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 앞에 나타난 것은 그 순간의 정보에 따라서 내가 이런 친구들은 좀 기가 얕다든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자기를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1등이 나왔으면 2등은 꼭 옆에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1등이 몇 점의 차이가 2등과의 10점의 차이가 났을 때 나의 정체감이 가지고 있고 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진로에 대한 부분이고 앞에는 진학에 대한 부분들이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진학과 진로들을 구분해서 같이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는 그런 역할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검사 도구는 여러분들이 어느 장면에 써볼까요? 바로 여러분의 어떤 심리적, 내적 나의 어떤 구체적인 에너지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대체적으로 86, 그 다음에 50 다 이하로 대체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나의 에너지가 지금 소진되어 있다. 나는 뭘 하고 싶은 욕구가 없다. 이걸 알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에너지를 보충하는 이런 쪽의 부분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심리적, 내적과 동기의 에너지를 찾아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실천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갖는 게 중요하고요. 바로 여러분들의 그러한 심리적 에너지는 나의 그 어떤 관심이나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흥미는 언제든지 학습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돼서 내가 해봤더니 재미있더라. 재미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재미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게요? 내 안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안에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잘한 것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긍정적 피드백을 하니까 더 재미있겠죠. 그래서 그 잘한 걸 가지고 뭘 해줘야 돼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하고 싶은 거.
흥미라는 건 그겁니다. 내가 잘하는 걸 찾아서 하고 싶은 걸 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부터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걸 했다가 내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운되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나를 먼저 보고 내가 가장 잘하고 싶은 것이 잘한 게 무엇인가를 보고 그걸 활용해서 내가 그걸 늘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재밌어지게 되고 그게 동기가 돼서 큰 에너지가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내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의 흥미를 더 증강시켜서 에너지를 늘리신다면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대학이라든지 그런 직업세계라든지 자아실현을 갈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자, 선생님하고 같이 여러분 흥미를 봤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의 흥미를 가지고 에너지 넘치는 그리고 행복한 에너지, 웃음의 에너지를 옆에 주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